8장. 5분의 습관이 만드는 거대한 파동. 부동산 시장이 광풍에 휩싸여 요동치던 그 시절을 기억한다.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수천만 원씩 뛰어 있고 한 달 월급을 꼬박 모아도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던 무력감의 시대였다. 평범한 근로소득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의 성벽을 보며 대다수의 사람은 절망하거나 무모한 투기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 혼돈 속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부동산의 본질은 결국 싸게 사서 가치가 높을 때 파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이었다. 그렇다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틈새, 즉 합법적으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경매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당시 경매는 지금처럼 대중화된 재테크 수단이 아니었다. 법원 근처를 서성이는 소수의 전문가나 소위꾼들이 정보를 독점하던 폐쇄적인 잔치에 가까웠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공포를 낳았고 일반인들에게 경매는 잘못 건드리면 전 재산을 날리는 위험한 도박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 공포가 곧 기회임을 직감했다. 남들이 두려워하는 권리관계의 미로를 해석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남들이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 분명했다. 물론 지금 시각에서 보면 이는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고생담일지도 모른다. 지식이 넘쳐나는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전문 학원에 가서 체계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설령 고단한 직장 생활 때문에 학원에 갈 짬이 나지 않더라도 손가락 몇 번 움직여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집 앞까지 배달되는 편리한 세상이다. 하지만 내가 공부를 시작하던 그때는 배움의 길조차 쉽지 않았다. 내가 살던 작은 도시의 서점 어디를 뒤져봐도 경매의 근간이 되는 민사집행법을 제대로 다룬 전문 서적을 찾을 수 없었다. 갈증은 나를 움직이게 했다. 휴일 아침, 나는 무작정 대전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대전 동양백화점 지하의 대형 서점, 수만 권의 책이 꽂힌 서가 사이를 땀 흘리며 뒤진 끝에 마침내 두툼하고 묵직한 민사집행법 해설서를 손에 넣었다. 당시 월급의 3분의 1을 투자해서 구입했다. 나는 그것을 책이 아니라 내 미래를 바꿀 지도라고 생각하며 주저없이 계산대로 향했다. 그날부터 나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책상 앞에 앉아 낯선 법률 용어들과 사투를 벌였다. 말소기준 권리, 유치권, 배당 순위 같은 단어들은 처음엔 외계어처럼 생경했다. 하지만 권리관계를 해석하지 못하면 소중한 자산을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나를 채찍질했다. 매일 5분, 아니 때로는 그 이상의 시간을 쪼개어 문장을 씹어 삼키듯 읽어내려갔다. 그렇게 6개월 동안 그 두꺼운 책을 완독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활자 속에 갇혀있던 법 조항들이 서서히 머릿속에서 입체적인 그림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론은 시작일 뿐이었다. 부동산은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현장에 존재했다. 건물을 보는 안목, 땅의 입지, 해당 지역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읽어내는 감각은 오직 발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이 되면 나는 어김없이 현장으로 나갔다. 지도를 들고 동네 구석구석을 누볐고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살다시피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낡은 빌라의 균열 하나, 도로의 폭, 주변 상권의 흐름을 관찰하며 이론으로 무장한 지식을 현실에 대입해 나갔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남들이 여행을 가고 휴식을 취할 때 나는 먼지 날리는 임장지를 걷고 두꺼운 법전을 뒤적였다. 하지만 매일 반복한 그 5분의 집요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남들이 운과 근거 없는 소문에 기대어 일확천금을 노릴 때 나는 법적 권리 관계를 분석하며 철저하게 리스크를 통제하는 법을 익혔다. 안개가 자욱한 시장에서 나만이 유일하게 등불을 들고 걷는 기분이었다. 결국 나를 바꾼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기 위해 매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작은 시간의 누적이었다. 민사집행법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이 더해지자 부동산 시장의 이면이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안목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론과 현장 경험이 쌓일수록 내 안의 확신은 더욱 단단해졌다. 권리 분석의 미로를 헤치고 건물의 가치를 읽어내는 안목이 생기자 이제는 실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기 위해 반드시 쥐어야 할 열쇠가 비어 있었다. 바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종자돈이었다.
아무리 예리한 칼을 갈아두었어도 휘두를 수 있는 전장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부동산 경매는 철저한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이다. 좋은 물건을 골라내는 선고안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이 없다면 모든 공부는 한낱 공상에 그칠 뿐이었다. 나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며 절실함을 느꼈다. 종자돈은 단순히 숫자로 표기된 통장 잔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회가 왔을 때 망설임 없이 낚아챌 수 있는 용기이자 시장의 파도를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닻이었다. 근로소득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시작한 공부였기에 그 적은 월급을 쪼개고 아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는 강박이 나를 지배했다. 불필요한 지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오직 입찰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자금을 모기 시작했다. 그 절박함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남들이 화려한 소비에 마음을 뺏길 때 나는 통장에 쌓이는 종자돈의 액수를 보며 미래의 낙찰 소식을 상상했다. 비록 지금은 작은 물방울에 불과할지라도 이것이 모여 거대한 강물이 되고 마침내 내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의 바다로 인도할 것이라 확신했다. 실력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그 실력을 발휘할 실탄을 마련하는 과정. 또한 투자의 가장 엄중한 시작임을 깨달은 순간이었다.